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공무리가 공격하려고 하셨는데 핵심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따르고 대표님 지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셨어요. 이명박을 구독하라. 약간 책임감을 아니,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자, 그만합시다. 말씀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해주시면 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 어디 갔어?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그럴게요.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나도 기자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안 아직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 아니, 돌을 골라 돌을 얘기해 주세요.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폐 청산 지금 관련해서 다른 일 때문에 저기 있는데 적폐 청산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 나갈 때 큰 소리 친 MB 귀국 때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은 우리도 있다 이런 속내가 뭘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MBN 뉴스와이드에 6분의 패널이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정치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시끄러운 현안들이 많으니까 잠시 부지런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이 시간에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B가 나갈 때는 정치 보복이라더니 오늘 들어올 때 이제 침묵했습니다.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들어올 땐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품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허허. 그리고 말 없이 귀가하셨습니다. 집권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 쌓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관련 활동 그리고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아닐까요? 예. 검찰 무리수 두면 할 수 없어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혜진 전 의원, 문 대통령 이러면 퇴임 후에 온전하겠습니까? 이동관 전 수석, 홍보수석, 정치 보복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말씀이 좀 짧으시대요, 오늘 보니까. 박상기, MB 수사 정치 보복 아니다. 증거에 따라 진행한다. 민병두, MB 측 5년 쌓은 노무현 자료, NLL 대화록 공작 실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고 노회찬 의원은 MB 위급함 느끼고 있는 듯 출국 때 발언은 예행 연습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들어보시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버사 활동 관련 썸녀 국정원 대표죠.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네, 상식에 벗어난 평론은 안 하실 거죠? 여러분께서도?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시오. 30초로만 가죠, 오늘은. 서둘러서.
네, 사실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지 돌아오시면서 뭔가를 꺼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요. 결정적 한 방이 있을까요, 과연?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워낙 순환을 많이 겪으셨고 예.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퇴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힘드시는 일이 많았잖아요. 예. 저는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폈던 분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나가시면서 지르긴 하셨지만 아마도 그걸 뭔가 수습하시는 더, 차원에서 좀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영호 소장.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나갈 때 큰 소리 친 게 혹을 때리기 위해서 큰 소리 쳤는데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건 아닌가 싶어서 입조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개입과 예. 그리고 국정원 댓글 공작 관여,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여, 그리고 실소유 논란이 있는데 BBK의 투자 회수에 개입한 문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정법 그 논란이 있자마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실정법 위반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데 예. 검찰이 우병우 검찰이랑 꼭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검찰은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 보복이 아님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운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침묵으로 검찰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MB 측이 5년 동안 모은 노무현 정부 자료가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시각도 좀 궁금한데 같이들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은 또 못하신 말씀 있으면 이따 하시고. 저 이종호 시장님은. 일단 언론 보도에서는 MB 예. 측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예. 실제로 저도 MB 측과 그 측근들과 이렇게 그 취재를 좀 해보면 그런 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측근 아닌가 보죠. 그렇죠. 측근 아닌가 봅니다. 제가 취재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다가는 네. 국가의 품격도 사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의 품격을 생각을 하는데 전임 대통령의 어떤 또 그런 비화를 또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 그거는 사실 최악이 국민한테, 아니냐. 예, 그래서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는 뭐 측근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박 측근.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뭐 들어올 때 침묵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이 SNS에서 올린 그 정도였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네. 그것으로서 아마도 뭐 이 지금 서영호 소장께서는 이제 곧 뭐 소환이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어저께 한 말이 또 뭡니까? 나한테 죄를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당분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차명희 전 의원은 어떻게. 질문이 두 개인데요. 예. MB가 나갈 때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들어올 때 침묵한 속내는 요 그림에 설명했어요. MB가 지난번에 보니까 본인보다 이동관 수석이 훨씬 얘기를 깔끔하게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네가 좀 해라 그랬는데 이동관 수석이 뭐 차 타러만 가고 바쁘던데 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MB가 더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네, 예. 저도 소환 대상이라는데요. 빨리, 그러면서 빨리 그냥 이 자리 같이 피하십시오.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이동관 수석은 못 따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노무현 정부 자료 있다? 노무현 정부 자료 있다. 제가 예. 야당 의원 2년, 여당 의원 4년 했는데 여당 의원 할 동안에 수석 대변인 전략기획본부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친 것만 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자료가 있어가지고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예만 들면 제가 부산저축은행 청문특위인가? 예. 그 특위에 여당 간사를 했어요. 여당 간사 되는 날 딱 제 책상 앞에 여러 가지 제보 서류가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제가 이게 다 사실이겠어? 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나중에 예. 기소되고 또 그 기소된 것 중에서 절반이 유죄가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당시에 저의 상대였던 우재창 야당 간사도 그 서류에 있길래 제가
우재창 간사한테 당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랬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펄쩍 떴는데 예. 나중에 기소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에 김두우 씨 사건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김두우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당에다 얘기했더니 나 펄쩍 뛰더라고요. 예. 뭔 소리냐. 근데 나중에 그분도 또 기소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인데 예. MB가 뭐 있다는 얘기네요. 5년 동안 노정부 자료가 없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병 목사님.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료 모았겠죠. 예, 예. 큰 거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예.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거를 적정하게 숨겨놨다가 분리할 때 꺼내들고 또 이걸 가지고 절충하고 타협보고 협상하고 이런 방식은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것 국민들이 분노할 거 있으면은 당장 공개하시라. 예. 자, 이번에 그러면 속내는 뭐냐. 갈 때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올 때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할 말 다 했잖아요. 또 하나는 할 말 다 했는데 여론을 보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이것도 얘기했다가 괜히 똑같은 얘기 반복했다가 더 여론이 안 좋을 것 같고 예. 또 하나 어차피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국민 앞에 또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귀국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 김현성 부원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아무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걱정이 많고 마음도 심란하실 텐데 내일 수능 때문에도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전직 대통령까지 걱정을 하나 더 만들어둔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침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숨고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을 일단 한번 떠본 거고 이제 그 여론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댓글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앉으셔갖고 좀 댓글 한번 보시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좀 보시면 좋겠다. 예. 그거 보시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충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5년 전 자료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서청원 의원 녹취록 공개할 게 뭐 홍준표 이런 얘기가 좀 같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누구를 겁박하는지 저는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캐비넷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기록법이 어쩌네, 뭐 그거 공개하면 어떻게 되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록물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지금 다시 공개한다고 압박하고 본인들 생존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대통령이 하셨던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헌법을 농단한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완전히 선거를 무용화시킨 사유화시킨 이런 죄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오늘의 이 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다라는 네.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오늘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시 57분인데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에게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땀 흘려 모아주신 귀한 돈인데 말이죠. 들어오는 대로 이 시간에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B가 나갈 때는 정치보복이라더니 오늘 들어올 때 이제 침묵했습니다.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들어올 땐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품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허허. 그리고 말 없이 귀가하셨습니다. 집권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 쌓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관련 활동 그리고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아닐까요? 예. 검찰 무리수 두면 할 수 없어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혜진 전 의원, 문 대통령 이러면 퇴임 후에 온전하겠습니까? 이동관 전 수석, 홍보수석, 정치. 네, 저기 있는데 적폐청산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 나갈 때 큰 소리 친 MB 귀국 때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은 뭐 우리도 뭐 있다 이런 속내가 뭘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MBN 뉴스와이드에 6분의 패널이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뭐 정치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시끄러운 현안들이 많으니까 잠시 부지런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 관련 속보는 보수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공무리가 강력하다고 하셨는데 핵심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따르고 대표님 지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셨어요. 약간 책임감을 아니,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지금. 그만합시다. 말씀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죠? 어디 갔어?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나도 기자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 그랬는데 안 아직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서 하겠습니다. 도를 얘기해 주세요.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폐 청산 지금 관련해서 다른 일 때문에 보복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말씀이 좀 짧으시대요, 오늘 보니까. 박상기 MB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 증거에 따라 진행한다. 민병두 MB 측 5년 쌓은 노무현 자료 NLL 대화록 공작 실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고, 노회찬 의원은 MB 위급함 느끼고 있는 듯 출국 때 발언은 예행 연습 아니었나,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들어보시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